안녕하세요. 김영하입니다. 저는 소설가고요. 제가 이번에 그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책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 책을 쓰면서 떠오른 여러 가지 제 여행의 기억들 이렇게 영수증 같은 걸 붙여놓기도 하고 그려놓으면 나중에 재밌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맨하탄에 살 때요, 뉴욕에 살 때 작가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문구를 보면 좀 참지 못하는, 다들 집에 뭐 이 정도 색연필 세트 정도는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색연필은 또 색연필의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All my travels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녀온 모든 여행들이 필요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제가 이번에 내게 된 책은 여행의 이유라는 책입니다.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게 거의 한 3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30년 동안 다녀온 여행들, 거의 매년 여행을 다녔는데, 여행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왜 우리는 여행을 다니는가? 여행이라는 것이 저 같은 작가뿐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글로 표현해보자, 이렇게 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저의 여행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행에 대한 저의 생각, 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행의 이유를 쓰는 과정에서 제가 떠올랐던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이걸 쓰기 위해서 찾아봤던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여행의 기록들을 여행의 시작부터 여행에서 돌아와서까지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록은 이제 여행을 하는 도중에 제가 수집한 기록은 아니지만 여행을 떠나기 전과 관련한 기록이라서 그 전에 보여드리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번에 저희 본가에 갔다 발견한 것인데요. 1990년도에 저희 어머니 가계부예요. 저희 어머니 가계부인데, 이 책의 본문에 보면 제가 1990년에 떠난 중국 여행, 그때는 이제 중공이라고 불렀는데, 그때는 중국이 우리나라와 수교가 되어 있지 않던 적성 국가였고, 여행의 허가를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로 가게 됐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여행을 준비하시면서 가계부에 쓰신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가계부를 제가 찾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영하 중공 여행 떠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 어머니 그 워딩 그대로예요. 영하 중공 여행 떠나다 해서 1월 30일에 써놓으셨고요. 며칠 전에 가계부에는 영하 신발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여행 간다고 새 신발을 사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2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정도 뭐의 신발을 어머니가 사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영하 옷 이렇게 돼 있어요. 11,500원짜리 옷을 저에게 사주셨어요. 제가 여행 간다고 11,500원. 그리고 양말도 사주신 것 같고요. 영하 용돈 10,000원, 이런 것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발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발도 보니까 이때 이게 생애 최초의 해외여행이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나름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또 재미있는 것은 이번 그 책에 나온 얘기와 좀 관련이 있는 건 중공이라고 저희 어머니가 쓰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을 중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때만 해도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돈과 어떤 준비를 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어서 제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집에 방치되어 있던 어머니 옛날 가계부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노트를 만드는 데서 많이 시작합니다. 평생 책을 쓰면서 살아온 사람이라서 여행을 처음 다닐 때도 가이드북을 들고 떠났고요. 종이책 무거운 거, 이런 거, 론리 플랜 이런 거 들고 떠났고요. 아예 그냥 노트를 하나 사서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와이 2017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이건 무슨 테이프라고 하죠? 이런 테이프 그냥 붙여서 간단하게
하고요. 옆에도 이렇게 해서 꽂아 놓으면 나중에 마치 책처럼 뽑을 수 있고, 저는 그냥 일목요연하게 책처럼 이렇게 정보를 정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게 되면 책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종이책은 위상 정보가 있잖아요. 앞쪽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가장 필수적인 정보들을 적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일단 기분 좋게 이런 걸 적어요. 그래서 잊어버렸을 때 저한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이메일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하와이에 가니까 하와이의 화산과 뭐 이거 바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림을 괜히 하나 그려 보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는 이제 간단한 뭐 여행지에서 전원이 없이도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예약 번호라던가 미국 무비자 입국할 때 받는 이스타 번호라던가 이런 건 혹시라도 누가 뭐 물어본다면 전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기 주로 이제 호텔, 그다음에 렌터카 예약 번호, 뭐 어디 가서 찾으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음식도 좀 적어 놨어요. 뭐 그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영수증 같은 걸 붙여 놓기도 하고요. 이런 나중에 재밌어요. 영수증 뭐 이런 거요. 붙여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노트가 있으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지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재미나게 그리는 거예요. 못 그리지만 그려 놓으면 나중에 재밌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그 경치 같은 것들을 보게 될 일이 있으면 이건 등대예요. 그래서 킬라우에아라는 그 등대인데 이 부근이 그냥 파도도 높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많은 사람들이 가는 마우이 아마 카와이인가 하여튼 그 섬에 있는 등대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와서 집에 와서 채색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그립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다녀와서는 마치 2017년에 이 여행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여기 들어있는 기분이 들어서 좋고요. 그래서 노트를 이렇게 준비함으로써 여행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거를 가져갈 거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고 이번 여행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고 어떤 것들을 유념해야 되는구나를 적어 놓으면 글쎄요 한 번의 여행이 어떤 책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종이책이 참 좋은 것은 인터넷과는 달리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다니면서 매일매일 일기를 쓸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때그때 떠오른 것들을 쓰기도 하고 생각들을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여행의 이유 같은 책의 토대가 되겠죠. 그래서 언제 쓰여질지는 모르지만 작가는 자기의 경험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글이 될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그런 준비를 좀 하는 편입니다. 옛날에는 녹음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 녹음기는 요새 이제 휴대폰으로 녹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 가지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그 버튼을 눌러서 하는 옛날 영화에서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버튼을 눌러가지고 요만한 테이프에 녹음되는 그런 것들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녹음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녹음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리들을 한번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체코의 기차 소리예요. 그래서 기차라는 게 우리가 화이트 노이즈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듣다 보면 잠이 잘 오는 그런 소리인데 저는 평소에 글 쓸 때도 이런 화이트 노이즈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를 다닐 때는 그 소리도 좀 녹음할 겸 또 나중에 화이트 노이즈로 써볼까 하는 생각에서 기차 소리를 녹음을 했고요. 때로는 그냥 새 소리를 담아두기도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리스의 산토리니에 갔을 때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새소리는 뭐 언제 들어도 되게 좋죠. 좋고, 그리고 새소리를 이렇게 녹음할 정도라는 것은 그 주변이 아주 조용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어지러울 때, 그 다음에 평화롭지 않을 때 이렇게 어디선가 녹음해 온 새소리 이런 걸 들으면 참 마음이 가라앉고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브라질에서 녹음한 새소리도 있어요. 이것은 사오벤토라는 그런 작은 마을에서 녹음한 것인데요. 이것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마의 또 보르게제 공원, 이런 공원에 가서 또 녹음한 아코디언 연주자의 소리도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어쩐지 설명을 듣고 들으니까 더 로마 같죠? 네, 이런 소리. 동영상들도 많이 찍었는데, 책에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또 매체 특성상 바람직하지도 않아서 오늘 기회를 통해서 제가 찍은 영상들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그 타임랩스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새 휴대폰에 모두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된 기능인데 시간을 이렇게 텀을 두고 찍어서 연결하면 굉장히 빠르게 어떤 것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별의 움직임, 해의 움직임 또는 느리게 움직이는 것들 예를 들면 배 같은 것들을 찍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비행기를 타면 복도 쪽 좌석이 좋다는 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비행기를 타면 항상 창가에 타요. 어린이들처럼 늘 창가에 타고 창가에 타면 좋은 점은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장면을 타임랩스나 동영상으로 찍을 수 있어요. 하나 보여드릴 것은 피렌체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네, 타임랩스는 소리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쫙 떠오르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몇 장 안 찍으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되고요. 제가 이 책에도 썼는데 여행은 이유에도 썼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읽은 세계 여행기, 세계 일주 여행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의 시골 국민학교에 도서관에 있던 김찬삼의 세계 일주 여행기예요. 근데 그 김찬삼의 세계 일주 여행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구름 바다가 보인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 구름 바다에 대한 그냥 각별한 어떤 뭐 기억, 원초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 흔한 경험이 됐지만 그래도 언제나 구름 바다를 보면 이렇게 찍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동영상은 제가 맨하탄에 살 때요, 뉴욕에 살 때 길을 가다가 그냥 찍어보게 된 거예요.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모두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하늘을 보지? 그랬더니 봤더니 이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비행운으로 청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Will you marry me?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사람 이름도 나오는데 그것을 뭐 비행기인지 헬리콥터인지가 하늘에 떠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름을 만들고 있었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U자는 쓰기가 어려워서 그냥 알파벳 U로 대신했어요. Will you marry me에. 되게 재밌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모두 멈춰서서 이걸 보던 장면들. 이런 것은 사진으로는 전체를 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동영상으로 담아놓으면 재밌죠? 그리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 보면 좋아하는 것은 역시 뉴욕에 살 때인데 2011년에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에 촬영한
불꽃놀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주 많은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정도만 보여드릴까요? 시작하는 장면 하나 보여드리고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면. 좋습니다. 네, 이건 뉴욕 허드슨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불꽃놀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미 허드슨 강에 아주 많은 유람선이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에 불꽃놀이는 뉴요커들 대단히 좋아하는 행사라서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떠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시작할 때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절정에 다다랐을 때 장면들. 네, 제가 아주 일찍 가서 아주 좋은 자리를 선점했기 때문에 제 생애에서 가장 선명하고 가깝게 불꽃놀이를 촬영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역시 사진으로는 잘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죠. 사람들의 환성 소리, 아이들이 좋아하면서 소리 지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불꽃놀이 장면들 2번 보여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수첩, 아까 말씀드린 이런 노트에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제대로 된 카메라를 가져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타임랩스나 동영상 같은 거를 찍기도 하고, 이렇게 소리를 녹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느끼고 또 기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요새 이제 여행을 다녀와서 하게 되는 일이 하나 더 생겼는데, 여행 가서 찍어온 사진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보시면요. 예를 들면 멕시코의 프로그레스 왕이라고 제 소설 검은 꽃의 한국인들, 조선인들 1032명이 상륙했던 그 바다예요. 그래서 소설 취재를 위해서 갔던 곳인데, 지금은 거의 뭐 항구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행에서 그려본 것인데요. 보시면 네, 간단해 보이죠? 그래서 그리는데 실제로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고요. 물론 컴퓨터로 그릴 때도 있지만 좀 다른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네, 이런 걸 쓰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것은 제가 어디 여행 갔다가 한 10여 년쯤 됐어요. 그래서 여행 갔다가 독일 쪽에 여행을 갔다가 충동 구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 가면 이런 짓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리고 작가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문구를 보면 좀 참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어서 보기만 해도 너무 예뻐서, 처음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색이 스펙트럼에 맞게 아름답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막 뒤섞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꺼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저는 기분이 좀 다운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쓰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스케치해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뭐 예를 들면 네, 이런 식으로 쭉 그려준다거나, 네, 이건 갈매기인데 그려주고, 그 다음에 뭐 네, 이렇게 붉은 배를 이렇게 그려본다거나, 다들 집에 뭐 이 정도 색연필 세트 정도는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그리시면 쉽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구남새라는 새예요. 그래서 킬라우에아에서 발견되는,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와이키키 비치죠. 와이키키 비치니까 바다색을 좀 표현하면, 네, 색연필은 또 색연필의 느낌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려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 그리고 여행 가서 또 어떻게 또 제가 노는지 보여드렸고, 또 갔다 와서 또 어떻게 노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년, 30년이 쌓였어요. 그것들이 모여서 여행의 이유 같은 책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 책을 쓴 데 들어간 시간은 많지 않지만 이 책을 쓰기 위해서 30년의 여행을 다녔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게 먼저인지는 알 수 없죠. 여행을 그냥 좋아해서 다녔는데 이것이 나중에 책이 됐을 수도 있지만, 또 가끔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죠. 작가들은 많이 받는 질문인데, 에드워드 올비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이 희곡을 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그랬더니 에드워드 올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All My Life라고 대답하거든요. 나의 일생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행 책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제 최초의 여행부터 최근의 여행까지의 어떤 경험이 밑바탕이 돼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쓰는데 얼마나 걸렸냐고 말하면 All My Life는 아니지만 All My Travels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녀온 모든 여행들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경험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되어서 이제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해보는 유튜브 김영하의 ASMR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